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추악한 시댁과 남편의 민낯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결혼을 늦게 한 만큼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신중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저의 모든 걸 빼앗아가려는 욕심 많은 사람들일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제가 37살의 나이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그 누구들보다 늦게 한 편이지만 애초에 제가 결혼 생각이 아예 없어서 안 하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현재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결혼을 전제로 7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쪽 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해오는 바람에 결국 안 좋게 끝을 내게 되었어요. 제 성씨가 조금 희귀한 성씨인데 당시 남자친구 집에서 말하길 그게 조선시대 때부터 아주 유명한 상놈 집안 성씨였다네요. 저희 집, 족보도 있고 심지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상놈이 아니라 조상님 중 한 분이 조선의 개국 공신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닌데 설령 그 사실이 진짜였다고 한들 왜 그걸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테니 기다려보자던 당시 남자친구의 말에 속절없이 결혼 허락을 받아내겠다고 허송세월 시간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던 백날 이야기를 해보던 간에 애초에 처음부터 믿을 생각이 없던 사람들을 이해시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전에 만나던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니 여기까지만 대충 말하고 넘어가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자기 부모님 뜻을 꺾지 못한 남자친구하고는 결국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하고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음번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난다면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한테 자기 의견 똑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다짐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결혼을 포기해버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고도 생각했어요. 끝내 부모님 뜻을 꺾지 못해 저와의 결혼을 포기한 걸 평생을 두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였지요. 정말 유치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아무튼 그 후로 만나게 된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정말 내가 바라던 대로 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조건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그 남자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던 데다가 부모님 앞에서 자기 의견도 똑바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젠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 그때 그냥 그렇게 된 거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면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후회가 막심합니다. 별것도 아닌 이유를 가지고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둘렀는지 싶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제 나이가 36이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괜찮은 척 했지만 결혼할 생각으로 7년이나 만난 사람과 그렇게 어이없는 이유로 헤어지게 되니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을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며 후회 속에 평생을 살게 만들어주고 싶은 어린애 같은 생각에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물어 소개 자리도 나가보고 부모님 인맥으로 맞선도 보고 그랬죠.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다들 오만 가지 방법으로 돌려 말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나이가 부담스럽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하다 못해 결국에는 결혼정보업체까지 찾아가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업체에서도 저한테 제 조건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무엇보다 나이가 문제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더라고요. 결혼 시장에서 여자가 경력 좋고 돈 얼마 모아놓은 게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같은 조건이면 돈 얼마 덜 모았더라도 남자들은 한 살이라도 어린 여자를 선호한다나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걸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니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돈을 냈다고 업체에서 몇 명의 사람들을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한가지 좋은 만남으로 발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요. 그러다 소개를 받은 게 남편이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나이를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닌가? 자존감에 있는 대로 상처를 입은 상황에 저한테 처음으로 호감을 표현해주고 연락도 자주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전 남자친구와 비교했을 때 직장도 훨씬 더 좋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 한 3번 정도의 만남을 가졌나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우리가 몇 번 만나보지 않은 건 알지만 자기 나이가 나이다 보니 집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기를 원해한다며 꺼낸 급한 청혼이었어요. 어차피 결혼하려고 업체에 가입한 건데 괜히 연애 같은 거 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묻는데 막상 그 질문에 딱히 반박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저도 행여나 이 사람을 놓치게 된다면 평생 내 인생의 결혼은 없는 거겠구나 하는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결혼을 하기로 서로 이야기가 되었죠. 그렇게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일인데 시어머니가 대뜸 저한테 나이가 꽤나 많은 편인데 여지껏 결혼 안 하고 뭐 했냐는 식으로 말을 꺼냈었어요. 한마디로 나이가 많은 게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단호하게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나이만 두고 보면 자기 나이가 더 많은데 어떻게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하시냐고요. 조건만 두고 봐도 남편이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저를 위해서 부모님 앞에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니 그때만큼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여태껏 그 우여곡절을 겪었나 보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른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저도 남편도 나이가 있었고 양가에서도 자식들 결혼하는 모습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던 상황이었다 보니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남편이 해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남편한테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혼자 살고 있던 집이 있었습니다. 업체에 가입하면서 조금이나마 더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무리해서 집을 구했던 거지요. 신혼살림은 그 집에 차리게 되었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상당했는데 그렇다 보니 결혼식 비용에 필요한 혼수를 채웠는데도 돈이 많이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고 제 남은 돈을 공동재산으로 돌릴까 싶었는데 남편이 일단은 각자 돈 관리는 따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왔어요. 그래도 제가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했는데 일단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별로 내켜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남편이 말한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액수가 상당하긴 했지만 남편 집 집값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 돈이었고 아무리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한다고 한들 구태여 시어머니와 불화를 사서 만들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림을 합치게 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저한테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왔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에 제 나이를 갖고 뭐라고 했던 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이 많은 여자하고 결혼시켰다가 손주 구경도 못 해볼까봐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대요. 어차피 자기 외벌이로도 생활하기 불편한 거 하나 없는데 우리가 나이도 있고 하니 아이 먼저 갖는 게 우선이지 않겠냐면서요. 아이가 태어난다면 어차피 육아 때문에 경력 유지하기도 힘들 테고 아이 갖는데 컨디션이 중요하다는데 굳이 회사 다니면서 피곤한 몸으로 있을 필요도 없지 않냐면서요. 10년을 넘게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나 언젠가부터 연봉 협상을 할 때 딱에 굴기 시작했고 제가 맡아서 하는 일에 비해 승진 이야기도 나오지 않던 게 보수적인 회사에서 제가 여자로서 이룰 수 있는 최대치까지 이뤘다는 느낌을 받던 시기였거든요. 시어머니 말 맞다나 제 나이가 이미 많은 편이고 당장 아이를 갖는다고 해도 노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혼집도 있어서 맞벌이를 하면서까지 경제적으로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고 남편 말대로 남편 벌이가 적은 편도 아니니 차라리 하루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 시어머니한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안겨드리면 그나마 이 결혼 생활의 유일한 난관일 수도 있겠다고 느껴졌던 고부관계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지요. 그래서 아쉽지만 10년을 넘게 몸담았던 회사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10년이나 일했다고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이 상당했어요. 결혼 후에 통장은 따로 관리를 하기로 했었다 보니 다른 건 모르겠고 그 돈으로 주식 같은 걸 공부해서 목돈을 조금 굴려보면 가게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업주부이자 전업투자자로 저희 인생 2막을 시작해보자는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누이죠. 아무튼 신우도 조만간 결혼을 하는데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어요.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고 말을 꺼내왔지만 솔직히 신우 결혼 자금을 왜 내 돈으로 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한테 시부모님은 뭐 하시고 왜 나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구한다고 들어간 돈이 사실은 전부 자기 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이도 있고 한데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면서 조금이나마 경쟁력을 가지려면 연봉보다 중요한 게 자가로 집이 있냐 없냐였답니다. 그래서 그때 급하게 시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아서 이 집을 마련했던 거라고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돈 관리를 따로 하자고 했던 것도 시어머니한테 갚을 돈이 남아있던 상황이었기 때문도 있다고 양심 고백을 해왔어요. 시어머니한테 빚진 건 자기 돈으로 갚고 싶어서 그랬다나요. 하기사 남편 연봉이 좋은 편이긴 했으나 거의 8억에 육박하는 집을 대출 없이 자가로 가지고 있다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말해줬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업체 말만 듣고 물어보지 않은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 생각했죠. 신우의 경우도 이해가 갔어요. 저랑 남편이 결혼식을 급하게 올렸잖아요. 그런데 원래 신우한테는 저희가 결혼한다고 하기 전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상대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결혼식은 천천히 올릴 계획이었다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바뀌어서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신우도 신우 남편 될 사람도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었다 보니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조금이나마 도와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시어머니도 남편한테 빌려준 돈이 워낙에 크다 보니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까지 그만둔 상황에 남편이 신우 돈을 빌려주겠다고 대출까지 받게 된다면 당장 생활이 힘들어질 게 뻔한 상황이었고 그러던 중 제가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이 상당하다는 게 기억나서 염치불구하고 물어보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은 정말 잠깐만 빌리는 거라고. 이 집을 살 때 지원해 주셨던 돈 말고도 시부모님이 아는 분한테 빌려준 돈이 꽤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돈을 조만간 돌려받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급한 대로 제 돈을 신우한테 먼저 빌려주면 늦어도 반년 내로 시부모님이 이자까지 조금 더 쳐서 제 돈을 갚아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결과적으로는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림이니 그때까지 잠깐만 돈을 빌려줄 수 없냐는 소리였죠. 결혼식을 당장 올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반년만 기다리고 시어머니한테 빌리면 됐지. 무슨 돈이 필요한가 조금 의아했는데 남편이 신우가 집을 구하는 중이라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마침 저도 계획에 없던 퇴사로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있으니 여유가 있는 편이기도 했고요. 거기에 이자 조금 쳐서 준다고 하니 주식 대신 다른 곳에다가 투자해서 이자 수익 좀 받게 되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우에게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과 그간 제가 모아놓은 돈까지 합해 2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없는 돈인 셈 치고 지내고 있었는데 갚기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제 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우가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집을 산 것도 아니었고요. 그때부터 뭔가 안 좋은 촉이 들기 시작했지요. 조금 늦게 갚게 되면 늦는다 뭐다 가타부타 말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시부모님도 신우도 저한테 빌려간 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설마 그래도 가족인데 돈을 떼먹기야 하겠어 하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그로부터 몇 주가 더 지나니 괜스레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루하루 저한테는 말 못할 스트레스이기도 했지요. 가족끼린데 빌린 돈 언젠간 돌려주겠지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제가 10년 넘게 일해오며 차곡차곡 모아온 어떻게 보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한 돈이다 보니 더더욱이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신우한테 제가 연락해서 혹시 돈을 언제 갚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원래대로라면 시어머니가 갚아준다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돈을 가져간 건 신우니 시어머니와 알아서 이야기하겠거니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보단 그나마 신우가 말이 통하는 편이기도 했고요. 그러자 신우는 돈이요? 무슨 돈이요?
하면서 마치 제가 돈을 빌려준 적이 없던 것처럼 딱 잡아 떼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빌려간 그 돈 말하는 거라고 갚기로 한 지가 벌써 2달이 다 지나가는데 아무 말도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우는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게 왜 언니 돈이냐며 그 돈은 자기 돈이라고 오빠가 결혼할 때 자기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분명히 남편이 아가씨가 결혼하기 전에 집부터 구해야 한다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한테 사정사정을 해서 제가 빌려준 돈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했죠. 신우는 그런 건 자긴 모르겠고 갚을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지만 신우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신우한테 무슨 말이라도 들었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 불러 세워서 이게 무슨 일이냐, 내 돈 어디 갔냐고,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실실 웃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됐어 라고 한마디 하더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집 살 때 시어머니 돈뿐만 아니라 신우 돈까지 빌렸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이제 한 가족 아니겠냐고. 그러니 네 돈 내 돈 따로 가르지 말자면서 그래도 시어머니 돈은 이제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다행 아니냐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자기 명의로 집도 있고 대출도 없으니 앞으로 모으는 대로 다 우리 돈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냐고. 그럼 애초에 그렇게 설명하지. 그리고 왜 또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은 그만두라고 한 거냐 따졌죠. 그랬더니 제 퇴직금이 없었으면 신우한테 돈을 다 못 갚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었다는 미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이라도 갖고 있었으니 제가 결혼을 결심한 거 아니겠냐고. 이 집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자기랑 결혼을 안 해줬을 거 아니냐입니다. 이런 인간하고 아이를 갖는다고 무턱대고 직장부터 그만둔 제가 다 바보 같습니다. 일단 집 명의라도 공동명의로 돌려놓던가 그러기 싫으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내 돈부터 돌려달라고 이야기는 해놓은 상황이에요. 원래도 제 돈을 공동재산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뭐가 다르냐고 하는데 솔직히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애초에 신우가 남편에게 2억을 빌려줬다는 것부터가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10년 직장 생활하면서 퇴직금까지 합친 게 2억이에요. 신우가 저보다 4살이 어린데 직장도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사무직이거든요. 그 정도면 직장인 되자마자부터 1,000원 한 장 안 쓰고 모아야 그만큼 모을까 말까일 텐데 애초에 제 퇴직금까지 생각해서 신우 시집 보낼 돈을 마련해 주려고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남편 얼굴 볼 때마다 진짜 한두 대 쥐어박는 걸로는 화도 풀릴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에 퇴직금까지 신우한테 몽땅 털어다 준 남편 때문에 사연까지 보냈던 쓰니입니다. 일이 어떻게 잘 풀리게 돼서 이렇게 후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가족끼리고 반년이면 돌려준다고 했으니 차용증도 쓰지 않았거든요. 이대로 내 돈 평생 못 돌려받겠구나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돈을 빌려줬던 걸 입증만 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차용증이나 마찬가지라는 댓글을 읽고 한 줄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우한테 내 돈 3억은 언제 갚을 거냐고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자기가 가져간 게 2억이지 언제 3억이 됐냐고 발끈해서 답장을 보내더라고요. 3억이 아니라 2억인 건 저도 알고 있었고 단지 저는 신우가 저한테서 2억을 가져갔다는 증거가 필요해서 일부러 미끼를 던진 거였습니다. 이미 증거가 생긴 마당에 더 길게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 길로 신우를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사기 결혼으로 혼인 취소 소송을 걸었고요. 갑자기 날라온 소장에 신우가 쫄아서는 돈을 조금 써서 당장은 못 돌려주고 한 2년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짧은 사이에 뭘 얼마나 썼길래 5천이나 비는가 싶었지만 제가 알 바 아니었죠. 기다려줄 생각도 없었고요. 그 길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딸 콩밥 먹이고 싶지 않으면 내 돈만 들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사기 결혼을 이유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결국 혼인무효 판결을 받게 되었고 짧은 결혼 생활을 그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다녀온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건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가 넉넉하다 보니 일단 그 돈으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전업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10년 일한 경력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니 정모하면 다시 일자리 구하는 건 일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결혼 그까짓 게 뭐라고 오래 만나던 사람과 헤어졌다고 홧김에 해버린 제가 정말 멍청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지내면 지냈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아직도 제 자신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부모님의 반대로 저에게 이별을 고했던 그 남자한테서 잘 지내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부모님하고 영까지 끊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다시 만나달라네요. 그 짧은 사이에 제가 벌써 다녀온 사람이 되었다는데도 자기는 상관이 없답니다. 어차피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서 서류상으로는 깨끗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결혼에 대한 환상이 산산이 부서진 이 상황에 굳이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부모님하고 연을 끊겠다는 말도 솔직히 믿을 수가 없고요. 괜히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당분간은 머리를 비우고 혼자 지낼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앞두고 고민이 많은 30살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는 6년째 연애 중이고 얼마 전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많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1등 신랑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격이나 뭐나 어디 빠지지는 않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고 월급도 적은 편이에요.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다니고 있던 회사도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약직이라서 안정적이지 않기까지 합니다. 내년에는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매해 말만 하지 6년 동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심지어 한 달에 250 조금 넘게 벌고 있는데 어디에다 썼는지는 모르지만 모아둔 돈이 2천만 원 정도밖에 없대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친구에 비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기도 했고 회사에서도 이제 연차수가 높아지다 보니 월급은 남자친구보다는 제가 많아요. 저는 한 달에 280 정도를 받고 일하고 있고 제가 언젠가 결혼할 때를 대비해 모아온 돈이 8천만 원이 조금 안 되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남자친구가 얼마 전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왔지요. 6년 연애했고 주변에서 결혼은 언제 하냐는 이야기를 자주 듣기는 했지만 사실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어요.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자친구가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오래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거더라고요. 결혼 이야기 꺼내고 나서야 자기한테 아파트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말해왔어요. 몇 년 전에 전세에 대출까지 끼고 구한 집인데 그때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사실 여유가 있는 편이라나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자기들 돈 들여서 리모델링도 해놓은 상태이고 우리는 그 집이 비워지면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은 결혼하면 살 집까지 구해놓은 상황이라는데 속물 같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일단 그래도 저한테만큼은 잘하는 사람이었고 오래 만난 만큼 편한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보는 날이었는데 당신들은 아들에게 집을 해줬으니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단단히 못을 박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저보고는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왔지요. 나름대로 재벌이로 돈을 이만큼 모았다는 거에 자부심도 있어서 두 분 앞에서 자신있게 8천 정도 있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돌아온 어머님 반응이 영 탐탁치 않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서울에 집 해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 줄 아냐면서 꼴랑 8천 들고 오는 거면 거의 결혼을 거저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조만간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조만간 집을 비울 예정인데 결혼식 날짜가 잡힌 건 아니지만 일단 집을 비워둘 수는 없으니 남자친구라도 먼저 들어가 살게 살림살이 좀 채워놓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어차피 식만 올리면 당장 들어가 살 집이고 식도 되도록이면 올해 내로 올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러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혼자 살면서 결혼하면 바꿔버릴 가구들 결혼 전까지 몇 달 쓰자고 새로 사라고 하기도 뭐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많이 작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전세입자가 집을 얼마나 깔끔하게 사용했는지 고칠 거 하나 없었고, 지하철역도 근처에 있어서 위치도 좋은 데다가 검색을 해보니 아파트가 재건축 호재까지 있더라고요. 아무튼 집이 넓은 편이 아니다 보니 혼수를 채우더라도 제가 모아놓은 돈이 많이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진작에 저희 결혼한다고 뭐 하나 해줄 생각 없으니 그리 알라고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었기에 굳이 예단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돈이 남는 상황이다 보니 차라리 그럼 제 돈으로나마 양가 부모님들 크루즈 여행이라도 한번 보내드리면 어떤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런 건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며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집에 가전가구들이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가구며 생활가전이며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니 텅 비어있던 집이 한층 더 신혼집다워졌습니다. 이제 제법 보금자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 침대가 들어오고부터는 저도 집으로 가지 않고 가끔씩 그 집에서 자고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집에 살림살이들을 다 채워놓으니 남자친구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날짜가 다가오는 만큼 다른 건 몰라도 이야기하다 말았던 크루즈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미리 예약하면 미리 예약한 만큼 비용도 덜감할 수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보고 돈 아까운 줄 모른다고 무슨 크루즈 여행은 크루즈 여행이냐며 돈은 그냥 쥐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모은 돈이고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 부모님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오빠네 부모님도 보내드릴 건데 뭐가 문제냐 하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이 집에 대해 저한테 또 말해주지 않았던 사실을 그제서야 털어놓더군요. 사실 제 돈을 남아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써야 한다고요. 갑자기 무슨 대출 이야기를 꺼내는 건가 했더니 세입자들이 나가면서 전세금을 빼주느라 빚이 더 생겼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자그만치 4억이나 되는 거액이었어요. 애초에 전세 끼고 집을 샀을 때 남자친구와 시부모님 쪽이 낸 돈은 합쳐도 3천 정도밖에 들지 않았다고 하네요. 모자란 돈은 전부 대출이었다고 해요. 결혼 이야기를 서둘러서 진행한 것도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서 내 돈으로나마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주기 위해 그랬던 거였네요. 그러니 당장 대출이자 갚는 데만 한 달에 몇백씩 나가게 생긴 겁니다. 우리 둘이 버는 돈 합쳐서 500 겨우 넘는데 대출금을 그렇게 내면 우리 돈은 언제 모으냐고 저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사기꾼이라고 소리 지르며 한참을 싸웠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신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생각한 게 있다고 자기 아이디어 좀 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둘 월급 받은 걸 자기 어머니한테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우리는 생활비와 용돈을 타서 생활하면 어떻겠네요. 어머니한테 돈을 타서 생활하는 편이 쓸모없는 지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어머니가 재테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라며 그렇게 어머님이 우리 돈을 맡기면 몇 년 뒤에는 반드시 우리들 부자 만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맡기자고 하네요.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줄 때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던 이유도 어디에 오피스텔 하나를 분양받았는데 그 돈을 뺄 수 없으니 새로 대출을 받은 거라고 하면서 그게 피가 붓기 시작하면 지금 자기 집으로 이득 본 것처럼 너 돈 5천만 원은 한순간에 벌 수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게 제가 제 월급과 오빠의 월급을 시어머니께 맡겨야 한다는 주된 이유였고요. 저 이 결혼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남자친구 말대로 제가 모은 돈을 대출원금을 상환하는데 전부 사용해버리면 저는 혼수에 제 돈 5천까지 말 그대로 8천을 전부 써버리는 거고 남자친구는 달랑 3천만 지원해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와중에 제가 시집 잘 왔다, 인생 거저먹는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심지어 앞으로 벌 제 돈까지 전부 다 시어머니 주머니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이미 살림살이 다 채워놓았는데 물을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네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의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기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혼을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돈 맡기자는 소리는 제가 우겨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저도 일단 그 적은 월급 아끼고 모아서 8천을 만든 사람이니 돈 모으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다고요.
어머님한테 맡기지 않아도 우리 선에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돈 관리를 잘할 자신이 있다고 대출 갚는 건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테니 돈 관리만큼은 우리가 직접 하자고 했죠. 그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파혼을 하게 된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의 재테크 실력이 남다르다고 하지만 제 생각엔 은행 빚으로 그렇게 무턱대고 돈 굴리는 건 정말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어머님한테 돈 관리를 맡기기 싫다고 했더니 그 뒤로부터 남자친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실력을 의심했다는 걸 가지고 불만이 참 많아 보였어요. 제 결혼 축하한다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프랜차이즈 빵집에 케이크 기프티콘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런데 저도 오빠도 입이 짧은 편이라 케이크로 받으면 분명히 남아서 버릴 것 같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빵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같이 팔고 있는 병음료로 받아갈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원가가 달라서 안 된다고 하는 걸 억지로 케이크 가격보다는 조금 모자라게 해서 음료수 6병으로 바꿔왔습니다. 차라리 음료수는 두고두고 먹을 수 있으니 그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한 종류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유통기한이 이틀 뒤면 끝나버리더라고요. 바꿔올 때 미리 확인할 거리라는 후회가 들기는 했지만 제가 케이크를 음료수로 바꿔가면 안 되겠냐고 했을 때 난감해하던 직원분 모습이 생각났어요. 도로 찾아가서 다시 케이크로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유통기한 넉넉한 걸로 다시 골라가겠다고 하기도 뭐했습니다. 어차피 날짜가 지나가 버린 것도 아닌데 그냥 남자친구랑 저랑 이틀 동안 3병씩 마시면 되겠지 하고 말았어요. 퇴근하고 온 남자친구에게 음료수를 건네면서 한 병 먹으라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갑자기 뭔 음료수냐고 자기는 별로 생각이 없다고 하길래 유통기한이 다 돼가니 빨리 먹어야 된다고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대번에 이거 봐 하면서 저보고 정신머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먹을 걸 사오면서 유통기한 확인을 안 할 수가 있냐고 돈 관리하는데 자신 있다더니 벌써부터 이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을 안 했다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보니 저한테 돈 관리를 맡기면 아주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거는 순식간이겠다고 빈정대기까지 하대요.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먹지도 않는 케이크보다 음료수가 낫겠다 싶어서 바꿔온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그게 공짜로 받은 거는 아니지 않냐면서 이죽대기 시작했어요. 유통기한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인 점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돈 관리를 못한다는 말을 들을 것까진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지는 평생 돈 2천 모은 게 다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자기는 집을 해오지 않냐면서 너야말로 돈 8천 모아놓은 걸 가지고 아주 평생 유세를 부릴 생각이냐 하더라고요. 3억 주고 산 집이 지금 5억이라고 제가 큰 소리를 칠 거면 2억 정도는 모아놓고 해야 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그러니까 돈 관리하는 재주 없는 거 인정하고 좋은 말로 할 때 엄마한테 돈 관리를 맡기자 우겨대기 시작했어요. 너같이 씀씀이 해프고 아까운 줄 모르는 애한테 돈 관리를 맡기고 싶지 않다면서요. 저는 끝까지 그럴 생각은 없다고 좋게 이야기했는데 남자친구가 그럼 이건 어떻겠냐며 절충안이라고 꺼낸 말에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제 월급으로 우리 생활비하고 대출을 갚는 걸로 하고 자기 월급은 엄마한테 전부 들여서 재테크를 부탁드리면 어떻겠냐고 말을 하더군요. 듣자 하니까 따지고 보면 거액의 빚을 가지고 결혼하는 놈이 집 한 채 해온다고 으스대는 것도 짜증나고 공짜로 받은 음료수 유통기한 가지고 경제관념 없는 여자 소리 듣는 것도 싫고 제가 피땀 흘려 번 돈만 가지고 생활하고 시어머니가 남편 월급 굴리고 있는 꼴도 못 보겠으니 그냥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한마디 던져줬습니다. 살림살이 채워놓은 건 3달 사용한 거 감가상가까지 다 쳐서 받아도 되니까 네가 살 집 가구 나한테 대출받아 산 걸로 치고 그 돈은 저한테 갚으라고 했어요. 어차피 빚이 4억이나 되는데 4억이나 4억 2천이나 뭐 다를 게 있냐고요. 그러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에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돈 관리해주는 건 당신과 상의도 안 한 내용이라고 사과를 하면서도 자기가 재테크를 너무 잘해서 아들이 한 소리라고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제 귀에는 당장 제가 해온 살림살이들 돈으로 돌려줄 여유가 없으니 그냥 결혼해서 살라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이 결혼, 솔직히 수지타산도 안 맞는 거 알고 나서도 하려고 했지만 이젠 더 이상 남자친구 똥배짱 부리는 꼴 보고 싶지도 않고 참을 생각도 없고 제 마음은 돌릴 생각 없다고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제 눈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재테크를 그렇게 잘하고 돈 관리하는데 도가 트신 분이 당장 저한테 돌려줄 2천을 융통을 하질 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니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내 돈까지 맡겨가며 결혼하기보다 파혼하기를 100번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변변찮은 것도 알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 인간성 좋은 거 하나만 보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제가 정말 바보 같네요. 인간성까지도 없는 팔푼이란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햇수로만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만나온 사람인데 그동안 제 곁에 있던 사람 본성도 눈치채지 못하고 지냈다는 게 6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기엔 너무나도 짧은 세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가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았다는 2천만 원 동전 한 입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서 제 돈 돌려받고 결국 파혼을 했어요.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